서울의 심장부. 밤하늘을 수놓은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유독 찬란한 빛을 발하는 제이타바 스카이 라운지. 오늘 이곳에서는 신흥 IT 강자로 떠오른 이노테크의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했다. 공기는 성공의 향기와 은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진은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었다.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이자 이노테크의 최연소 CEO인 최민혁의 아내였다.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는 화려함보다는 우아함을 택했고, 목에 걸린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쇄골 라인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녀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그 빛을 감추는데 익숙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최민혁의 그림자, 운 좋은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그들이 아는 서유진은 남편의 성공을 조용히 내조하는 현모양처일 뿐이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이노테크가 선보인 모든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경쟁사들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낸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사실을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의 이름 뒤에 기꺼이 묻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여보, 이쪽으로 와서 인사드려요. 태양그룹의 오 회장님이셔. 최민혁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차가움을 느꼈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함이 그의 눈빛에 스며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 회장님, 서유진입니다. 유진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굵은 주름이 얼굴에 가득한 오 회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시선은 한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냉정한 평가에 가까웠다. 최서방은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한 사모님을 얻었으니 그의 칭찬은 어딘가 비어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유진은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 회장의 옆에 서 있는 딸 오수희에게로 향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오수희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곧 벌어질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듯한 잔인한 예고와도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유진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지난 몇 주간 이어졌던 민혁의 잦은 외박과 의심스러운 통화들, 그리고 오늘 아침 옷장에서 발견했던 낯선 향수 냄새가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졌다.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최민혁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조명이 그에게로 집중되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이노테크의 성공 신화를 이끈 젊은 영웅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혁은 준비된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갔다. 회사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새로운 도약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유진은 객석 한가운데서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저 연설문도, 저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모두 그녀의 밤샘 작업 끝에 탄생한 것이었다.
연설의 막바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이노테크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미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장내의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유진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민혁의 시선이 객석을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유진이 있는 곳은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오수희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있었다. 이노테크는 이제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바로 태양그룹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찬 탄성을 터뜨렸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결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다음에 이어졌다. 그리고 이 강력한 결합을 위해 저 최민혁은 태양그룹 5 회장님의 따님 오수희 양과 약혼을 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유진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사람들의 놀란 얼굴들이 흐릿한 잔상처럼 번졌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왜곡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배신의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최민혁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오수희의 손을 잡고 다시 올라왔다. 오수희는 의기양양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의 그림처럼 보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축하와 수군거림이 뒤섞여 유진을 날카로운 파편처럼 찔렀다. 모두가 유진의 반응을 궁금해했다. 그들은 그녀가 울부짖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두 사람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등골을 꼿꼿이 세운 채 그저 무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모든 고통을 내면으로 삼키고 외부에는 평온의 갑옷을 둘렀다. 그 차가운 평온함이 오히려 최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침내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증오도, 슬픔도 없는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와 같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 눈빛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오수희가 유진에게 다가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쩌나, 언니, 이제 그 자리는 내 것이 됐네. 원래부터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수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파티장을 걸어나갔다. 꼿꼿하게 편등과 당당한 어깨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산산조각난 한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곧 시작될 전쟁을 선포하는 장군의 퇴장과도 같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그제야 유진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택시를 타고 한강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냉철한 이성으로 변모했다. 최민혁, 그는 그녀의 사랑과 헌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아이디어까지 모두 훔쳐갔다. 그는 그녀라는 사다리를 밟고 정상에 오른 뒤
가차없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네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 내가 남김없이 되찾아올게. 네가 쌓아 올린 그 성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해줄 거야. 그녀가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이미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배신의 증거품처럼 보였다. 유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의 불빛이 결심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이노테크의 모든 프로젝트에 기여했던 자신의 흔적들, 데이터, 초기 기획안, 그리고 최민혁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백업하고 암호화하는 작업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서유진은 더 이상 최민혁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에서 깨어난 불사조처럼 서유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배신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상처처럼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유진은 텅 빈 오피스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밤새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드레스는 차갑게 식은 차에 소파 위에 버려져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생존, 그리고 방역을 위한 준비였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최민혁은 아닐 것이다. 그는 지금쯤 오수희와 달콤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터였다.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그는 SY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었다. 누구시죠? 서유진 씨 되십니까? 저는 SY그룹 비서실의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저희 강지훈 부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이자 SRY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냉혹한 카리스마와 동물적인 사업 감각으로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고 있는 남자. 태양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그런 그가 왜 자신을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동정조롱 혹은 최민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인가. 어느 쪽이든 유쾌한 만남은 아닐 터였다.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거절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말을 이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진의 심장을 관통했다. 잃어버린 것. 그것은 단순히 남편이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청춘, 재능, 그리고 이름이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이것이 함정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긴 채
유진은 빠르게 변하는 창밖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그녀의 세상이었던 곳이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북악 스카이웨이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통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갤러리 앞이었다. 갤러리온, SY그룹이 VIP를 위해서만 운영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들었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새하얀 벽, 그리고 최소한의 조명 아래 놓인 추상화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가치는 압도적이었다. 마치 이곳의 주인을 닮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갤러리 중앙,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 정형이 펼쳐지는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혁이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깊은 심해와도 같았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을 가졌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슈트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짙은 검은색 눈동자가 유진을 향했다. 그 시선은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마침내 가치를 매기는 냉정한 지배자의 것이었다. 서유진 씨, 와주어서 고맙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불필요한 서두 없이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기사는 봤어. 유감스럽군. 분명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티끌만큼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브리핑에 가까웠다. 최민혁은 바보야. 다이아몬드 원석을 손에 쥐고도 그게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으니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지훈이 말을 이었다. 3년 전 이노테크의 프로젝트 제우스. 업계의 예상을 뒤엎고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리했지. 당시 최민혁이 발표한 데이터 분석 모델. 너무나도 정교해서 우리 팀도 혀를 내둘렀어. 1년 전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막아낸 방어 전략, 그리고 지난 분기 신제품 출시를 위한 파격적인 마케팅 기획안까지 그가 언급하는 모든 것은 유진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다. 세상에는 최민혁의 업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이름 없는 작품들이었다. 어떻게 SY의 정보망을 과소평가하지 마. 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서. 최민혁이라는 인물의 능력치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물들이었어. 그래서 그 뒤를 파고들었지. 그리고 모든 길의 끝에는 당신. 서유진이 있더군. 강지훈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유진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가치를 알아본 인재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준 것은 태양그룹과 이노테크의 연합은 SY에겐 분명 위협적이야. 난 그들의 결합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부셔버려야 해. 그러기 위해선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필요하고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압도적인 위압감의 유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결혼합시다. 서유진 씨,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강지훈이 즉시 덧붙였다. 오해는 마. 사랑이나 연애 같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건 비즈니스 제안이고 철저한 계약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계약의 조건은 간단해. 당신은 내 아내가 되는 거야.
대외적으로는 SY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나의 비밀 파트너가 되어 최민혁과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는 거지.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 모든 전략, 모든 통찰력을 내게 제공해. 그리고 제가 얻는 건 뭐죠?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첫째, SY그룹이라는 대한민국 최강의 방패이자 무기.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될 거야. 둘째, 당신의 복수를 위한 모든 자원, 법률팀, 정보팀, 자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지. 셋째, 명예회복, 추문에 휩싸여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재계의 황태자가 선택한 단 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될 거야. 최민혁과 오수희가 당신을 우러러봐야 하는 자리로 올려주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유진은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하필 저죠? SY그룹의 힘이라면 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다른 방법들은 시간이 걸려. 하지만 당신은 지름길이지. 당신은 최민혁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 그의 생각, 그의 방식, 그의 약점까지 모든 것을. 무엇보다 당신의 복수심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도 확실하니까. 그의 냉정한 분석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와 분노마저도 하나의 비즈니스 차원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지금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복수심, 단 하나뿐이었다. 유진은 창밖의 잿빛 도시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도시의 한 구석에서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손을 잡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더 큰 괴물이 되어서라도 나를 배신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다시 강지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구원자가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또 다른 포식자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그 계약 받아들이죠. 유진이 손을 내밀었다. 강지훈은 악수를 하는 대신 만년필과 함께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수락할 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진은 떨림 없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가는 순간 과거에 연약했던 자신과의 작별을 고했다. 이제 그녀는 SY그룹의 강지훈과 계약을 맺은 복수의 화신이 될 터였다. 계약이 성사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축하의 말도 감정의 교류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동맹의 공기만이 감돌았다. 한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 가장 위험한 계약이 조용히 체결되었다. 강지훈과 서유진의 결혼 발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편의 드라마였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비운의 여인이 바로 다음 날 재계의 황태자비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언론은 들끓었고 증권가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요동쳤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온종일 서유진, 강지훈, 최민혁, 세기의 결혼이라는 단어들로 도배되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집어 던질 뻔했다. 화면 가득 채운 유진과 강지훈의 사진.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서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권력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버린 돌멩이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손에서 가장 빛나는 왕관이 되어 나타날 줄이야.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서유진을 알았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걱정 마. 자기야, 저 여자. 돈에 눈이 멀어서 늙은이한테 몸이라도 팔았나 보지. SY그룹이라고 해봤자 속은 골마 터진 늙은 호랑이일 뿐이야. 오수희가 그의 어깨에 팔을 감으며 비웃었지만 민혁은 웃을 수 없었다. 늙은 호랑이의 옆에는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새로운 지배자 강지훈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옆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진짜 호랑이의 굴로 들어서고 있었다. 성북동에 위치한 SY그룹 본가. 높은 담장과 빽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하나의 왕국이었다. 수십 년 된 기와와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저택은 SY그룹이 걸어온 역사의 무게와 권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유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잘 가꿔진 정원이 아니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도열한 가문의 사용인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오셨습니까? 도련님, 아가씨. 나이 지긋한 집사가 허리를 굽혔지만 아가씨라는 호칭에서는 어떠한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유진에게 짧게 경고했다. 어떤 말을 듣든 어떤 표정을 보든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내 아내고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그것만 기억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가느다란 연대감이 느껴졌다. 그 역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녁 식사가 준비된 대청마루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상석에는 SY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신화인 강만호 회장이 앉아 있었다. 반세기 동안 재계를 호령해온 노 회장의 눈빛은 세월의 흐름에도 무뎌지지 않고 여전히 상대를 꿰뚫는 예리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강지훈의 숙부와 고모,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유진이 지훈의 옆에 앉자마자 날선 질문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 지훈아, 신문 보고서야 네가 결혼한 걸 알게 하다니. 시작은 지훈의 고모인 강혜숙이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듣자 하니 파티장에서 남편에게 파혼당한 여자라던데 그런 근본도 없는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다니. 제정신인 거냐? 숙부인 강태민 부회장이 거들었다. 그는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지훈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다. 유진의 존재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거리였다. 유진은 묵묵히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모든 공격의 화살은 자신을 향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노리는 관역은 강지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지훈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숙부님, 말씀 가려주시죠. 아내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벌써부터 아내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 애한테 뭘 받았기에 우리 강씨 가문에 이런 먹칠을 하는 거지. 젊고 예쁜 몸뚱이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배경이라도 있나. 강혜숙의 말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유진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울거나 혹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그러나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강혜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송구합니다. 고모님, 제 출신이 보잘것없어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하지만 저는 강지훈 씨에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그분의 안목과 배포, 그리고 SY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의 자질을 바로 곁에서 확인할 기회를 말입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 가치는 앞으로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강지훈 부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SY그룹이 어떤 성공을 거두느냐로 증명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완벽한 대처였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지훈을 치켜세웠고 자신의 가치를 SY그룹의 성공과 연결시킴으로써 개인적인 비난을 원천 봉쇄했다. 공격할 명분을 찾던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고 상석에 앉아있던 강만호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유진이라는 존재를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입계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유진을 저택의 서쪽 별채로 이끌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서재였지만 벽면에 책장 하나를 밀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수십 개의 모니터와 최첨단 서버 장비로 가득 찬 마치 나사의 관제실을 연상케 하는 비밀스러운 작전실이었다. 전통과 권위로 가득한 본체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만이 존재하는 공간. 이곳이 바로 강지훈의 진짜 집무실이었다. 오늘 밤부터 여기가 당신의 사무실이야. 필요한 모든 장비와 접근 권한을 부여했어. 지훈은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태양그룹 이노테크 합병 리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SY그룹의 최고 전략팀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기밀 문서였다. 우리 팀의 분석이야. 읽어보고 당신의 의견을 내놔.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보통의 분석가라면 며칠은 좋게 걸릴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유진은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한쪽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때로는 미간을 찌푸렸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데이터를 확대하고 그래프를 비교하고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쳤다. 강지훈은 자신의 책상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지훈이 이제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라고 말하려던 순간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관제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스마트보드로 걸어가 태블릿을 연결했다. 그리고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들을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분석은 틀렸습니다. 단호한 한마디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SY그룹 최고 두뇌들의 결과물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와 공개된 프로젝트에만 근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유진의 손이 화면 위를 가리켰다. 첫째, 최민혁의 숨겨진 부채. 이노테크가 최근 인수한 해외 자회사는 사실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의 통로죠. 합병 후 이 부실이 터지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태양그룹과 SY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팀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둘째, 오수희의 역할. 그녀는 단순한 안주인이 아닙니다. 태양그룹의 차세대 에너지 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죠. 이노테크의 AI 기술과 태양의 에너지 인프라가 결합하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파괴적인 시너지를 낼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녀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화면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그것은 최민혁이 과거에 포기했던 프로젝트들의 리스트였다. 최민혁은 성공한 프로젝트는 과대 포장하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는 철저히 숨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데이터 안에 그의 전략 패턴, 의사결정의 약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걸 분석하면 그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상대가 아닙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게 되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과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팀이 며칠간 분석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핵심을 그녀는 단 2시간 만에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다. 적의 내면과 욕망까지 읽어내는 통찰력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경탄의 빛이 어렸다. 그는 평생 자신보다 뛰어난 두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띄워놓은 보고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7시 전략기획실에서 보지. 그것이 그가 내뱉은 전부였다. 칭찬도 감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찬사보다도 더 무거운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진짜 동료로서 인정한다는 선언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마치 새로운 전쟁터의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호랑이 굴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살아남았고 이제 방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이감씨 정각 SY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만 모인다는 이곳은 SY그룹의 심장이자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전쟁 상황실이었다. 평소라면 활발한 토론으로 소란스러워야 할 회의실은 오늘따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 서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어젯밤 부회장과 함께 나타나 그룹의 핵심 전략을 단숨에 뒤엎어버린 여자.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의 주인공이자 적의 수장이었던 최민혁의 버려진 아내. 그들을 둘러싼 소문은 무성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다만 그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과 약간의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낙하산. 그것도 스캔들로 얼룩진 낙하산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당연한 텃세였다. 강지훈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유진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어젯밤에 단정한 원피스 대신 활동성이 좋은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시작하지. 강지훈의 짧은 한마디에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긴급 뉴스가 떠올랐다. 속보, 이노테크 태양그룹,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동 진출 선언, SY그룹의 정면 도전, 최민혁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발표하며 기존 시장의 강자인 SY그룹을 밀어내고 유럽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분석해봐. 지훈의 말에 전략기획실의 수장인 윤상현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SY그룹에서만 10년을 근무한 베테랑 전략가였다.
전형적인 최민혁 스타일입니다. 기술 특허를 앞세워 여론을 선점하고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인 출혈은 있겠지만 성공한다면 S와이어의 유럽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대응팀을 꾸려 가격 방어 및 기술 우위를 홍보하는 맞대응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논리 정연한 분석이었고 합리적인 대응책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강지훈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유진 씨, 생각은 어떻지? 모든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집중되었다. 윤 전무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최민혁의 발표 영상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 그의 제스처,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익숙한 패턴을 읽어냈다. 이 전략의 이름은 프로젝트 그리핀입니다. 유진의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제가 1년 전 이노테크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만들었던 전략 기획안이죠. 목표 시장만 유럽으로 바꿨을 뿐 핵심 로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옆에 있던 스마트보드의 펜을 들고 거침없이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 전략은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언론을 통한 기술력 과시. 둘째,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한 특허권 행사. 셋째,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 정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며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 전무님 말씀대로 정면에서 방어하려 하면 우리는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서서히 밀려나게 될 겁니다. 윤 전무는 자신의 분석을 인정하는 듯한 그녀의 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이죠. 그리고 저는 그 함정의 설계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도표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프로젝트 그리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설계해놓은 비상 탈출구이자 동시에 적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분이죠. 바로 원자재 공급망입니다. 이 전략은 리튬과 코발트, 두 가지 핵심 원자재를 알파리소스라는 단 한 개의 공급처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프로젝트 전체가 마비되죠. 최민혁은 오만했다. 그는 유진의 전략에서 화려한 공격 루트만을 보았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간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방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심장을 직접 타격해야 합니다. 유진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작전명 이카루스라고 적었다. 첫째,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척할 겁니다.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일부 점유율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이카루스처럼 최민혁이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모든 자원을 유럽에 쏟아붓도록 만드는 겁니다. 둘째, 그가 유럽에 정신이 팔린 사이 우리 해외 사업팀은 비밀리에 알파리소스와 접촉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존 단가의 2배, 아니 3배를 지불해서라도 향후 5년간의 모든 물량을 우리가 선점하는 겁니다. 셋째, 법무팀은 이노테크가 내세운 특허의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 특허는 기존의 다른 기술을 교묘하게 베낀 것이라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제품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의 손발이 모두 묶였을 때 우리는 숨겨왔던 차세대 배터리를 시장에 공개하며 대대적인 방역을 시작합니다. 최민혁이 꿈꿨던 유럽 시장은 고스란히 우리의 차지가 될 겁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유진의 목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동시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했다.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한편의 장대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회의실은 찬반양론으로 들끓었다. 너무 위험하다는 의견과 이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모든 결정은 강지훈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자신의 창조물을 파괴하기 위해 나선 창조주의 냉혹한 결의가 느껴졌다. 오랜 침묵 끝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작전명 이카루스를 승인한다. 본 프로젝트의 전략 총괄은 서유진 씨가 맡는다. 나머지 인원은 서 총괄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직서로 제출해.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명예를 그녀의 계획에 걸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유진을 경멸하던 임원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SY그룹의 심장부는 유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상황실을 지키며 작전을 지휘했다. 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해 주었다. 해외 지사장과의 화상회의, 전문학적인 자금의 승인, 최고의 변호인단 구성까지 그는 강력한 권력으로 그녀의 날카로운 지략을 뒷받침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했다. 차가운 커피와 산더미 같은 서류들 속에서 그들은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의 지친 얼굴에서 연민을,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노테크의 사무실. 최민혁은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는 그래프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SY그룹이 예상보다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모습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서유진, 그 여자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강지훈 옆에 붙어봤자 아무것도 못해. 그가 오수희와 축배를 들려던 순간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알파리소스에서 갑자기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SY그룹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법무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방금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SY 측에서 우리가 특허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연이은 보고에 최민혁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결정타처럼 사무실의 모든 TV 화면에서 SY그룹의 긴급 신제품 발표회가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직접 단상에 서서 이노테크의 제품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가진 새로운 배터리를 공개하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가 쌓아 올린 승리의 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함정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달려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냥개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허망하게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지훈,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는 서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지만
최민혁은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차가운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SY그룹의 전쟁 상황실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비로소 SY그룹의 진정한 전략가로 인정받았다. 강지훈은 소란스러운 회의실 한가운데서 조용히 유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칭찬이나 격려의 말 대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고했어. 그가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자, 그럼 다음은 뭐지? 그의 말에는 그녀의 다음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를 보며 진심으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작전명 이카루스의 대성공은 SY그룹에게는 달콤한 승리를, 태양그룹과 이노테크 연합에게는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패배의 쓴맛은 적들의 마음에 더 지독한 도끼를 품게 만들었다. 최민혁의 사무실에는 살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는 값비싼 위스키병이 뒹굴고 있었고 공기는 분노와 자괴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수인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소파를 긁으며 쏘아붙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완벽하다고 했잖아. 당신이 만든 전략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가 있어? 그건 내 전략이 아니야. 최민혁이 짓씹듯 말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내 전략에 껍데기를 쓴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 함정의 위치, 방역의 타이밍,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 이건 SY그룹의 스타일이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Y그룹 본사 건물을 노려보며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진이야. 모든 건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말도 안 돼. 오수희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한테 버림받고 질질 짜던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강지훈 옆에서 장식품 노릇이나 하는 거겠지. 장식품 최민혁이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서유진을 몰라. 그 여자는 조용할 뿐. 약한 여자가 아니야. 내가 아는 서유진은 한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 맹수와도 같아. 내가 그 맹수를 풀어준 거고 그의 마음속에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지독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유진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서유진이 SY그룹에 들어간 이후에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 그가 벌인 패가 이제 그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와 있었다. 한편 SY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승리의 여운 속에서도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느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승리의 주역이 된 서유진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임원들은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녀의 분석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유진과 지훈의 관계 또한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전략을 짜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다. 이 부분의 시장 성장률 예측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경쟁사의 잠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는 불가피해. 그렇다면 투자 회수 기간을 앞당길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텅 빈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다. 더 이상 부회장님,
서유진 씨 같은 딱딱한 호칭은 없었다. 격렬한 토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강지훈 씨, 유진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이은 밤샘 작업에 지친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지훈은 문득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든 유진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쳐 보이는 한 여자의 얼굴만이 있었다. 창백한 뺨과 가느다란 목선이 유독 안쓰러워 보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서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낯선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가? 사업적인 전선에서 패배한 최민혁과 오수인은 비열한 방법을 택했다.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유진의 능력이 아닌 그녀의 명예를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 한 타블로이드 매체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충격 단독. 재벌가 신데렐라 서유진. 두 남자를 홀린 희대의 악녀였나. 최민혁과 결별 전부터 강지훈과 내연 관계.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이 최민혁과 교제하던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했으며 더 좋은 조건을 위해 이노테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최민혁을 배신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작된 사진과 돈으로 매수한 가짜 증인의 인터뷰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중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SY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다시 차갑게 식었다. 유진을 향한 존경의 눈빛은 의심과 수군거림으로 변했다. 특히 보수적인 강만호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당장 이혼시켜 저런 추문에 휩싸인 애를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둘 수 없다. 강씨 일가의 가족회의는 유진에 대한 성토대회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지훈을 압박했다. 그들의 계약서에는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모두가 실용주의자인 강지훈이 당연히 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유진을 내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니까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묵묵히 보고 있었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이것 또한 전쟁의 일부였고 그는 SY그룹의 후계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예정되어 있던 신사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장은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 유진의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모인 기자들로 가득했다. 예상대로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부회장님, 최근 사모님에 대한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지훈에게로 향했다. 회견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이혼 혹은 유감이라는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질문을 던진 기자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SY그룹은 근거 없는 타블로이드 가십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내 아내 서유진 씨는
내가 지금까지 함께 일해본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SY그룹에 대한 그녀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녀의 명예에 대한 공격은 나의 판단력과 SY그룹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대해 SY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최고 수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감성적인 고백도 구차한 변명도 아니었다. 그는 철저히 그녀의 가치와 능력에 근거하여 그녀를 변호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공격을 SY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버렸다. 그것은 재계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의 경고였다.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였다. 같은 시각 전략기획실의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그룹 전체에 명운을 걸고 그녀의 편에 섰다. 처음이었다.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는 한 남자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는 강지훈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그는 우연히 자신을 비추는 모니터를 보았고 그의 시선은 잠시 카메라 렌즈에 머물렀다. 마치 화면 너머에 유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순간 두 사람을 묶고 있던 차가운 계약의 사슬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기자회견은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SY그룹의 법무팀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와 그 배우를 압박했다. 순식간에 여론은 돌아섰고 서유진을 향하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그녀를 음해하려 했던 세력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다. 최민혁과 오수인은 자신들이 던진 돌에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다. SY그룹 내부에서도 유진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회장의 여자가 아닌 부회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가로 인정받았다. 강만호 회장조차 지훈의 결단력과 유진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어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전략기획실에는 유진과 지훈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필요한 일이었어. 내 파트너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용납 못해. 그건 내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의 말에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방식대로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하지만 가장 든든한 위로였다. 그 순간 유진은 이 남자와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위험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는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합니다. 유진이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단순한 방역을 넘어 다시는 SY그룹을 넘볼 수 없도록 뿌리째 뽑아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그녀는 지훈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컴퓨터에 개인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낡은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이건 4년 전 이노테크가 정부 주도의 바이오 연구 사업권을 따냈던 프로젝트입니다.
세상에는 대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완벽한 실패작이었어요. 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유진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듯 말을 이었다. 당시 연구 데이터는 조작되었습니다. 최민혁은 실패를 감추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임상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대가로 심사위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건넸습니다. 이노테크의 성장은 바로 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죠. 이걸 세상에 터뜨리면 그는 재기불능이 될 겁니다. 이것은 최민혁의 원죄였다. 그리고 그 원죄를 증명하는 것은 유진에게 과거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의미했다. 당시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인 줄도 모르고 그를 위해 밤을 새워 가장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그의 추악한 야망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위험한 일이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히 최민혁 하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와 얽힌 정관계 인사들까지.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본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다. 그룹 내 그림자 팀을 소집해 지금부터 서유진 씨의 지휘를 받도록, 그리고 강철민 실장을 서유진 씨에게 보내 24시간 밀착 경호하도록. 그림자팀은 SY그룹의 공식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분석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이었다. 강철민은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경호실장이었다. 그는 유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말 없는 행동들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룹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그림자팀과 함께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과 싸우는 일이었다. 그녀는 최민혁과 주고받았던 수천 통의 낡은 이메일을 다시 열어봐야 했고 암호화되어 삭제된 연구 기록들을 복원해야 했다. 기록을 하나씩 복원할 때마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최민혁의 거짓말과 위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찾았습니다. 그림자팀의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핵심 데이터를 조작한 외부 컨설턴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윤도현. 하지만 현재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윤도현. 유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최민혁이 특별한 일을 처리할 때마다 고용했던 브로커였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그가 남겼던 희미한 단서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가 최민혁의 턱 밑까지 차오르자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자료를 가지고 퇴근하던 유진의 차를 괴한들이 가로막았다. 그들이 차 유리를 부수고 그녀를 끌어내려던 순간 그림자처럼 나타난 강철민 실장과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유진은 깨진 유리 파편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그날 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지훈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분노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당장 그만둬. 당신이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니까요.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함께 움직이며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었다.
위험은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윤도현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는 지방의 한적한 항구 도시에서 신분을 숨긴 채 공포에 떨며 살고 있었다. 최민혁이 보낸 사람들이 그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과 그림자팀이 외부의 감시를 따돌리는 사이 유진은 홀로 윤도현을 만났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유진은 그를 협박하는 대신 설득했다. 최민혁은 당신을 영원히 그림자 속에 가둬둘 겁니다. 언젠가 당신이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당신을 제거하겠죠. 하지만 저와 함께한다면 SY그룹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새로운 신분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유진의 진심 어린 설득에 오랫동안 공포에 짓눌려 있던 윤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최민혁의 지시로 데이터 원본을 숨겨두었던 해외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 코드를 유진에게 넘겨주었다. 그날 밤 SY그룹의 전쟁 상황실. 유진과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키메라에 조작되지 않은 끔찍한 실패를 증명하는 원본 데이터가 떠올랐다. 최민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전쟁을 끝낼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지훈이 조용히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제 끝내러 가자.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다가올 심판의 날을 향해 차갑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지만 유진과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핵폭탄의 버튼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눌러야 했다. 섣부른 공격은 적에게 방역의 빌미를 주거나 꼬리 자르기를 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그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완벽한 심판의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적의 진영에서는 이미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혁은 윤도현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숨겨두었던 해외 클라우드 서버는 해킹의 흔적조차 없이 깨끗했다. 이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서유진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걸린 벼랑 끝 승부였다. 공포는 사람을 무모하게 만드는 법이다. 최민혁은 곧장 태양그룹의 오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추악한 진실과 데이터 조작, 그리고 정관계 로비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물론 모든 것을 과거의 실수와 유진의 집요한 협박 탓으로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유진이 이걸 터뜨리면 이노테크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업심사에 관여했던 오 회장님과 의원님들까지 모두 끝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겁니다. 오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무능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유진이 가진 카드는 그들 연합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조커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유진이 그 카드를 쓰기 전에 SY그룹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그날 밤
비밀리에 계획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도박은 SY그룹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먼저 오 회장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정치권의 인맥이 움직였다. 갑작스럽게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Y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착수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신규 사업의 독과점 우려였지만 그 칼날이 강지훈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동시에 SY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두더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 회장이 오래전에 심어놓았던 재무팀의 한 이사는 그룹의 차기 분기 실적이 최악일 것이라는 거짓 예측 보고서를 익명으로 언론에 유출했다. 그룹의 핵심 신제품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악의적인 루머도 함께 퍼져나갔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남은 모든 자금을 총동원해 SY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내부 악재와 정치적 압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SY그룹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다. 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SY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사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고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진을 떠받들던 임원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단 두 사람만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비명에 가깝군요. 전략기획실의 수많은 모니터들을 바라보며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가 아닌 냉철한 분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주가 조작, 내부 정보 유출, 정치권의 압박, 전혀 다른 공격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의 시점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긴급 주주총회.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적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폭락시키고 내부 여론을 악화시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뒤 강지훈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곧 폭로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는 마지막 발악이죠. 지훈은 유진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임원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위기감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적들이 우리를 위해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는 흩어져서 불을 끄는 대신 그들이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것이다. 지금부터 긴급 주주총회를 준비한다. 그는 당황하는 임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지훈의 확고한 태도에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SY라는 거대한 배는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적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 함정을 자신들의 무덤이 아닌 적들의 처형대로 만들기 위해 주주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밤 유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나야. 유진아. 수화기 너머로 최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내 사과 뭐든 다 해줄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제발 나를 파멸시키지는 말아줘. 애원에서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분노로 변해갔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 배신자 결국 너도 돈 때문에 강지훈한테 붙은 거잖아.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발악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의 파동도 일지 않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심지어 증오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 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판단은 당신이 아니라 세상이 하게 될 겁니다. 유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뿌린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거두게 될 거예요.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이 통화는 그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소멸시켰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범죄자일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미디어는 온통 SOY 그룹의 위기를 떠들어댔다. 주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지훈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SY 그룹과 강지훈은 완벽하게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회의장으로 향하기 직전 지훈과 유진은 전략기획실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전쟁터를 밝히는 횃불처럼 보였다. 준비됐어.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아닌 함께 전장으로 나서는 동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를 돌아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전투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SY그룹의 운명이 걸린 긴급 주주총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수백 명의 주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표정 하나하나를 담으려는 기자들로 거대한 호른발, 디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처럼 팽팽하고 무거웠다. 단상 위에는 강지훈을 비롯한 SY그룹의 이사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착잡함과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반면 주주석 가장 앞자리에 앉은 태양그룹의 오 회장과 최민혁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여유마저 감돌았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고 이제 남은 것은 강지훈이라는 왕의 목을 치는 마지막 절차뿐이었다. 예상대로 임시의장으로 나선 오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SY그룹의 현 상황을 개탄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업계를 선도하던 위대한 SY그룹이 현 경영진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재무예측 보고서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띄웠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까지 받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강지훈 부회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중용한 결과입니다. 이 배를 계속해서 침몰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최민혁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했다. SY그룹의 작전명 이카루스는 혁신적인 기업인 이노테크를 고사시키기 위한 약탈적 행위였습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을 원했지만 그들은 오직 힘의 논리로 저희를 짓밟았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기업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완벽한 연극에 주주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었다.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SY그룹의 이사진은 사색이 되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강지훈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장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Y그룹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저희 경쟁자의 성공 신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옆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아내이자 SY그룹의 수석 전략 고문인 서유진 씨를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그녀가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전면에 나선 것이다. 최민혁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미래를 예감했다. 유진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러 온 집행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최민혁과 오 회장을 잠시 바라본 뒤 정면의 스크린을 향해 섰다. 안녕하십니까. 서유진입니다. 먼저. 얼마 전 유럽 시장에서 있었던 작전명 이카루스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이노테크의 공격 전략과 SY의 대응 전략을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분석한 자료였다. 최민혁 대표는 SY가 약탈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시다시피 이것은 불공정한 공격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이노테크의 전략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부실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약점을 공략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운 분석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순식간에 자신이 단순한 회장의 아내가 아닌 뛰어난 전략가임을 증명해 보였다. SY그룹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화면에는 SY의 재무 정보를 유출한 IP 주소와 그 주소가 태양그룹이 소유한 유령 회사의 서버임이 드러나는 증거가 나타났다. SY의 주가를 폭락시킨 악성 루머와 거짓 정보들은 모두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한 흔적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오 회장과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오고 간 수십억 원대의 불법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음모는 지난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4년 전 하나의 위대한 거짓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6글자가 떠올랐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사적인 감정으로 음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발악은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이것이 프로젝트 키메라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는 성공적인 임상 결과가 아닌 끔찍한 부작용과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는 연구 일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어두운 방 안에서 겁에 질린 차에 증언하는 윤도현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최민혁 대표의 지시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건네라고. 마지막으로 이노테크의 비자금 계좌에서 당시 심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이제는 새하얗게 질려버린 최민혁과 오 회장의 얼굴 사진이 있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외침, 그리고 배신감에 찬 욕설들이 뒤섞였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녀의 시선은 최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경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사기와 부패 위에 쌓아 올린 저들에게 여러분과 SY그룹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강지훈의 법무팀이 밤새 준비하여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최민혁 씨, 오성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사기,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얼어붙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두 거물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정신없이 터져댔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훈이 조용히 단상 위로 걸어가 유진의 곁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것은 승리와 연대,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파트너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서 자신들의 적들이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반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세기의 심판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폭풍은 빠르고 거대했다. 태양그룹과 이노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오 회장의 제국과 최민혁의 신기루 같던 성공은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구속된 두 사람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키메라에 연루되었던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카메라 앞에서 늘 당당하고 오만했던 오수인은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비명과 울음은 한때 그녀를 동경했던 대중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최민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윤도현의 증언과 유진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반면 SY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지훈은 부패한 재계의 관행을 뿌리 뽑은 영웅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언론은 그녀에게 전략의 여제, 얼음 속의 불꽃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그녀의 과거와 스캔들은 더 이상 흠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련을 딛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편의 드라마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이제 동정의 대상도 스캔들의 주인공도 아닌 모두가 존경하고 선망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통쾌함이나 승리감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파멸이 아닌 정의였기 때문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그 당연한 결론에 도달했다. 며칠 후 유진은 홀로 차를 몰아 익숙한 동네로 향했다. 최민혁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오피스텔 앞이었다. 매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창문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순수했고 헌신적이었으며 그래서 어리석었던 시절의 서유진,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슬픔도 미련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일부였던 과거를 온전히 떠나보내는 성숙한 이별의 의식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복수는 최민혁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없어도, 아니 그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온전한 서유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다. 그 주 주말, 유진과 지훈은 SY그룹 본계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예전에 가시 돋쳤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유진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친척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기에 바빴다. 식사가 끝난 후 강만호 회장이 조용히 유진을 그의 서재로 불렀다. 묵직한 고가구와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한 공간. 강 회장은 벼루에 먹을 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다. 애기야, 네가 우리 SY를 구했고 이 늙은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살아있는 전설이자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노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였다. 너는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는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내 손주 며느리다. 그 순간 유진은 비로소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음을 느꼈다. 피와 혈연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온전한 소속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비밀 작전실이었던 별채의 집무실. 전투가 끝난 사령부처럼 수많은 모니터들은 모두 꺼진 채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적도, 긴급한 위기도 없었다. 그러자 어색한 공기가 그들 사이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약이었다.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걸까? 여전히 부부일까? 아니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다시 타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들의 첫 만남. 그날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 관계의 시작이자 이제는 끝이 될 수도 있는 상징이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됐어.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명예를 되찾았고 나는 회사를 지켜냈지. 이 계약서에 따르면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야.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위자료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챙겨주지.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의 방식이었다. 유진은 계약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논리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명예, 부,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차가운 남자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었던 순간,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유진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을 무기로만 생각했어. 이기기 위해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나는 무기가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어.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강인함까지.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계산적인 빛이 아니었다.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비즈니스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나는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어. 어떤 조건도, 어떤 해지 조항도 없는 영구적인 계약,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서투른 고백은 세상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더 깊게 유진의 마음에 와 닿았다. 유진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와 그의 모든 여정이 담겨있는 그 얇은 종이 뭉치를 이직. 유진은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침내 계약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조각들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가면도, 계산도 없는 온전한 서유진의 미소였다. 계약은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더 이상 차가운 서류 조각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시작을 증명했던 계약서가 하얀 나비대처럼 흩어져 있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던 종이 조각들은 이제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했다. 유진의 환한 미소와 계약은 필요 없어요 라는 한마디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벽을 허물어 버렸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마침내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거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감정은 사치였고 신뢰는 리스크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알려주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동료애,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온기 같은 것들. 그는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지나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서툴지만 가장 진실된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재계의 냉혹한 황태자가 단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깊고 푸른 빛을 내는 사파이어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맑고 강인한 눈동자를 닮은 보석이었다. 나는 항상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의 것이 아니었다.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평범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당신의 머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용기가 필요했지.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해. 나의 지혜가 되어주고 나의 심장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줘.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다. 서유진,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이 담겨 있었다. 세상 그 어떤 가치 평가보다도 더 진실된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행복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구원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강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어깨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우는 그녀에게 그런 존재였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과 방황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랐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후 시간은 흘러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다. SY그룹은 강지훈과 서유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강지훈이 대담한 비전으로 그룹을 이끌면 서유진이 날카로운 지략으로 그 길을 다지는 완벽한 파트너십. 사람들은 그들을 강철의 왕과 지혜의 여제라고 불렀다. 유진은 더 이상 비밀 고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의 핵심인 미래 전략 사업부를 총괄하는 사장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말을 보충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은 SY그룹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변화는 이래서뿐만이 아니었다.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던 성북동의 대저택은 이제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주말이면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고 강만호 회장은 예전의 근엄함을 벗어던지고 손주 며느리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유진을 시기하던 친척들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지훈과 유진은 그들의 비밀 작전실이었던 별채 집무실의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곳은 더 이상 전쟁 상황실이 아닌 두 사람만의 가장 아늑한 서재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1년 전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바라보았던 그 풍경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치열한 전쟁터가 아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처럼 보였다. 후회해. 지훈이 따뜻한 코코아가 담긴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불안과 상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온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아니요, 단 한순간도 그 아팠던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고 당신 곁에도 없었을 테니까 그녀는 지훈에게 편안하게 기댔다. 그의 단단한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어때요? 나 같은 골치 아픈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 후회 안 해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지훈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낯설었지만 더없이 따뜻했다. 내 인생 최고의 거래였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배신과 복수로 시작되었던 인연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의 뿌리를 내렸다. 내일 발표할 SY 나눔재단 설립 계획안 최종 검토해봤어. 물론이죠. 당신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가장 멋있는 거 알아요.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들의 대화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래를 향해 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관계. 이제 그들은 마음으로 맺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곁에서 빛나고 있었다.